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익이 나는 쪽,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때 안전자산에 투자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주식, 우리가 이제 뭐 채권을 살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주식시장에서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좀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나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주식은 무엇일까요? 결국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나타나는 주식들이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소장에서 최근에는 유튜브 차영주TV 운영자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는 유튜브 차영주TV 운영자 차영주 소장입니다. 시장에 지금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데일리 경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좀 헤쳐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8,000포인트 근처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조금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지수가 조금 이제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고점이 8,900 정도 됐고 저점이 7,400 정도 되니까 한 1,500포인트 정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7,400을 또 깰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대략 한 17% 정도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변동성을 보였던 3월 달을 예를 들어 보이면 6,300에서 5,000까지 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대략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일종의 착시 효과인데요. 지금 이제 지수가 이렇게 좀 높다 보니까 1,500포인트의 변동성이 커 보이죠. 당연히 큽니다. 하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아직 조금 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조정을 20%에서 30% 정도를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현재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라고 보는 거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지수가 10,000포인트, 12,000포인트로 간다? 저도 이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수가 9,000만으로 바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구석이 없고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차라리 여기서 변동성을 보이면서 조금 팔 사람들은 좀 팔고, 뭐 일부 판다라는 얘기가 들리죠. 싱가포르계 헤지펀드에서 한국물에 대한 레버리지를 축소한다라든지, 미국계 펀드에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하이닉스 지분을 1.5% 팔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와야 될 때 적절한 시점에서 조정이 좀 나왔고, 우리가 이런 거죠.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막판에 가서 작전 타임을 부르면 외통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약간의 룸이 좀 남아있을 때 야구 경기를 보면 한 7회 정도에서 작전 타임을 한번 불렀다. 이건 좀 필요한 거죠. 8회 말 9월 초에 작전 타임 불러봤자 그때는 이제 극단적인 작전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7회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다라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인 조정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랑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지금 둘이 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란 왜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민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말을 듣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유가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극단적으로 유가가 $100를 넘어섰지 않았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유가가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미치냐면,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CPI를 자극하게 되고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고, 자극된 인플레이션이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연결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상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주식 시장에 있어서 성장주 섹터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저쪽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 간의 갈등,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빨리 끝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가의 어떤 향배도 중요합니다만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도 봤을 때 뭐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격화된 부분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또 때로는 뭐 휴전을 하겠다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혼재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로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6월 18일 날 미국의 이제 FMC가 이제 케빈 허치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그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장 섹터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젠슨랑 이벤트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이론 주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가장 투자자들이 고점 논란이 있는 주식들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더 크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 IT 기업들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국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면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기존의 금리 인하 기조에서 금리 인상 기조로 바뀌었다라는 점이고요.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성장 섹터로 불렸던 쪽들에 대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것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가장 안타까운 현상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이벤트와 핵심 섹터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이벤트는 그거죠.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꺾이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꺾이면, 그러니까 AI에 대한 모멘텀, 이게 어떤 것들이 되든지 간에 이게 성장률이 꺾이던 아니면 투자가 뭐 주춤하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못 벌던 이런 어떤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돼서 AI 모멘텀이 꺾였다라는 인식이 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이면 주가는 단기간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시장 중심을 못 잡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우리가 우려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나타내는 고용과 뭐 실업률 이런 것들도 예의주시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시장에서 흔들 수 있는 것은 결국 AI 모멘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핵심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가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겠고, 뭐 이들은 뭐 주가가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싸다라는 인식을 좀 주기 때문에 역설이죠. 계속해서 이 이슈를 끌어당기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더 이것을 확장한다라면 신재생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섹터인데 우리가 이제 밸류 논란이 나타나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반기 때 여전히 굳건한 AI 모멘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력원에 대한 또 부분들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섹터들을 지금서부터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도 유의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자칫 서두르게 되면 계좌가 꼬일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보다 싸게 사서 보다 비싸게 팔려고 하는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노력들을 하게 된다라면 현재 변동성이 쉽게 사그라들 가능성보다는 일단 이 변동성이 조금 유지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지금 투자할 수 있는 현금 5천만 원이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것은 이제 상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의 대부분 절반 정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편입을 시켜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전닉스가 한 50% 정도,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가 한 10% 정도. 그다음에 제가 보는 것은 또 방산을 또 최근에 또 눈여겨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동 이슈가 터지면서 이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보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확인했다라는 인식하에 전력 인프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소비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도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 백화점 같은 주식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틈새 전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내려왔으면 한번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들어가면 2분기 실적이 나오는 프리어닝 시즌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이제 6월 달, 5월 달에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주식들 같은 경우 주가는 빨리 움직였습니다만 실적이 못 따라오는 종목들도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7월 달에 옥석 가리기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익이 나는 쪽,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때 안전자산에 투자하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주식, 우리가 이제 뭐 채권을 살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주식 시장에서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좀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나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주식은 무엇일까요? 결국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나타나는 주식들이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들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페이스X IPO에 이어 오픈 AI 엔트로픽 상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시장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돈들이 잠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한 1.5조 달러가 이제 그만큼 스페이스X에 이제 돈이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제 테슬라가 또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오픈 AI가 상장되고 엔트로픽이 상장되면 이것도 굉장히 또 높은 가격에 상장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거기 묶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IPO를 참여하기 위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한때 또 멈추게 되고 돈이 또 IPO를 하기 위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점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상장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시장의 주식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식의 총량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이제 스페이스X만큼의 주식량이 늘어났고 오픈 AI,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상장됨으로써 그만큼 주식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수급을 빨아들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돈이 어디서 빠져나오겠습니까? 계속 돈이 유입될까요? 아니죠. 유입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기존의 주식을 팔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역설적으로 같은 업종 내에서 이제 우리가 비중 조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상장이 되면 반도체, 소프트웨어, IT 이런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결국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같은 업종 내에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기존 걸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산다라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